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이거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. 갑자기 날아오면 되게 걱정이 되시고 그럴 텐데, 첫 번째 보면 금융거래 정보 통보서를 받은 지 6개월 지난 이 경우에는 경찰한테 연락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때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수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에 대한 금융 정보를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예를 시켜놓고요. 실제로 본 날로부터 길게는 6개월 후에 통지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수사가 되고 나서 6개월 후에 통지를 받는데 그 사이에 아무 연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계좌를 보는 중에 내 계좌가 나온 것일 뿐일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주된 수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, 그로부터 또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사실은 수사 단계로부터 1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. 그러면 연락 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. 이것도 법원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, 법원에서도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요. 하면 증권사에서도 법원에다가 회신을 해주고, 증권사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. 이제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. 이것도 정보를 볼 때 제공하는 정보가 되게 다양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, 일단은 그 계좌 주가 누군지를 보통 보거든요. 그래서 A라는 계좌에서 B, C, D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사람으로 안 나오잖아요. 계좌 뭐 하나은행 111 뭐 신한은행 22 뭐,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 하니까 일단 첫 번째 알아보는 거는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먼저 알아봅니다. 그러면은 하나은행 111은 누구다, 신한은행 22는 누구다, 이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로 거래 내역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거래 내역을 보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처럼 보고 나서 유예기간 두지 않고 바로 왔다, 유예기간을 안 뒀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. 보통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면 다 유예기간을 둡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고, 궁금하시면 여기 통지서를 보시면 그 수사기관이 적혀 있거든요. 그 전화하시면 수사기관이 답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십시오. 그러면 됩니다. 예, 같은 질문이네. 4일, 2일 뭐 같은 질문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사건도 금융정보도 그렇고 다 유예기간이 있는데, 이게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되게 많으면 수사기관이 이걸 일일이 유예 신청을 하는 게 또 귀찮아요. 그래서 유예 신청을 안 하고 뭐 받는 사람 궁금하면 전화하면 설명해주지라고 해서 그냥 유예를 안 거는 경우도 있고, 또 그 대상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바로 알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경우는 워낙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되고 바로 왔다, 뭐 2일 만에 3일 만에 왔다,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정관 변호사. 일반 변호사와 비용 차이가 있어도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유리하냐, 선임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있냐, 유리하다 불리하다, 결국 이게 숫자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가능성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, 이제 정관을 선임하는 이유가 저번에 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의 구조, 시스템, 조직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.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 얘기,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주죠. 많이. 대부분 수사관님들이, 검사님들이 다들 성실하시고 다 좋습니다. 좋아서 변호사가 누가 가도 들어는 주는데, 그런 거죠.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후배 또는 동기가 수사관이고 제가 변호사로 갔다, 그 수사관이 저에 대해서 잘 알 거잖아요.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고 쟤는 거짓말 안 하는 친구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허투루 듣지는 않겠죠. 특히 이제 인지수사 부서 이런 데는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많이 하거든요. 물론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,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저런 자료들에 맞춰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다른 경우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 변호사들이 가서 이거는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, 이건 법리적으로 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이제 의견서를 통해서 밝히고 또 찾아가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, 인지사건 같이 중요한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은 오면 앞에서 듣는 척하고 그냥 안 봐요. 이걸 그래도 수사관과 아는 변호사 또는 같은 출신의 변호사가 가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들어주고,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의견서 읽게 하는 게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우리가 의견서를 가져갔을 때 이 사람이 의견서를 한번 읽어보게 하는 거, 그게 사실은 변호사의 능력인데, 그게 어디서 오느냐, 변호사의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, 경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인간관계도 좀 중요하다. 그래서 분명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요.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각각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, 뭐랄까요, 직업적인 이상, 목표, 직업 윤리,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하든 이야기를 하든 서로서로 사실 니즈가 맞아야 이야기가 되고 설득이 되잖아요. 그래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수사관들이 원하는 자료가 뭔지, 이 수사팀이 지금 이 수사를 해서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목적이 뭔지,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면 수사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기 때문에, 그게 이제 정관 예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. 예우라는 거는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고 뭐 되는 걸 안 되게 하고, 그게 예우라는 말로 쓰이는데, 제가 아무리 친해도 제 친구한테 안 되는 거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부탁해
얘기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냥 너희 수사팀이 뭐 이런 점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면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,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 그러면 그 친구가 그다음부터 저를 만날까요? 안 만나거든요. 부담스러워지면 안 만나겠죠. 그리고 그 소문이 다 나겠죠. 그렇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.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있냐? 사건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. 차이는 제법 있다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 중에 뭐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님은 기본 뭐 얼마부터 시작, 검사장 출신 변호사님 얼마부터 시작, 뭐 이런 나름의 기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있냐, 이건 워낙 다양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좋은 변호사 네트워크로 보면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결국은 그거 같아요. 다 좋은데 실제로 이게 변호사가 많은 게 많아서 시너지가 되느냐, 그냥 많은 것일 뿐이냐 이거거든요. 변호사가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하는 거면 좋은 건데, 100명 있는데 100명이 그냥 모래알이고 한 명 각자 하는 거고, 우리 사무실에 뭐 법원 출신 변호사가 있다, 최근에 나오신 변호사님이 있다라고 수임하고 그분이 이 사건 안 들어오면 사실은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사기친 거잖아요. 그런 구조인지 아닌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, 여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저희도 하면서 뭐 어떤 로펌이 들어왔다, 그 중에 뭐 상대방으로 만나면 되게 좋은 로펌들이 있어요. 유명한 한데 그런 데는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